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6만 6천 달러를 상회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쉽게도 현재 가격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단기 전고점이었던 7만 3,800달러 대비 23%의 조정 이후 현재 상승을 더욱할지 추가 하락 압박이 계속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의견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4,400달러대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3,150달러대, 솔라나의 경우는 144달러대, XRP가 0.53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3.4%,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6.2%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한때 비트코인이 6만 2천 달러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주간 최저치를 기록한 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금융당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공식화하며 미국 증시와 가상자산 시장이 나란히 하락세를 보인 탓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미국 경제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저성장 보물가 상태의 경제 상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우려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은 하나의 부정적인 소식들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다음 달 결과가 나오는 이더리움 ETF 관련하여 로이터 통신의 경우는 승인 심사에서 반려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죠. 이제 여기서 로이터 통신 취재원의 경우는 최근 진행된 SEC와 신청사 간의 미팅 회의 내용을 지적하게 되었는데요. SEC가 신청사와의 미팅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구체적인 거래 메커니즘에 대해 묻지 않았으며 이 통보에 가까운 일방적인 소통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이터 통신 취재원의 경우는 SEC는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 회의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현금 상환 문제를 두고 신청사와 몇 달 동안 세부 조정에 나섰지만 최근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회의에서는 세부 사항에 대해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여론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하여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위협,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 이더리움 현물 ETF의 반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 감소 및 유출세 증가, 다가오는 FOMC에서 금리 동결의 확정과 많은 인사들의 연말 금리 인상의 언급 등 마치 상승할 재료들은 모두 소진이 되며 하락만이 남은 것 같은 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비트코인 가격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승장은 연말까지 지속이 될 것이고 25만 달러 현재 가격 대비 약 4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열기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최대 25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급등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의 잭 판들 리서치 책임자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이제 지속 불가능한 재정 적자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치 저장 자산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주피터 쟁 해시키 캐피털 파트너도 비트코인은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렇게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주피터 쟁의 경우는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의 낮은 예측치는 10만 달러, 중간 예측치는 14만 달러, 높은 예측치는 2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팀 드레이퍼의 경우는 ETF의 유입과 비트코인 반감기 영향으로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3배 상승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2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2024년 상반기에 빠르게 불장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2023년 말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비트코인이 1억 이상까지 올라줬었고 반감기는 지난 상태이죠. 이제 어떻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는 최근 부진을 털고 급등을 했고 이 메타는 실적 발표는 괜찮았지만 향후 비용 증가가 있을 거라는 소식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2022년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때만 해도 이 기술주와 비트코인의 가격의 흐름이 같이 갔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기술주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저마다 다릅니다. 이 캐시우드는 사기꾼 취급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때는 안전자산, 어떤 때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잊을만 하면 나오는 마운트 곡스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등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늘 그랬듯이 마운트 곡스 사태 이후 보상금이 시장에 일시 풀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할 거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팩트와는 무관하게 마운트 곡스는 시장의 소식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도 마운트 곡스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고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는 법이죠. 이 통상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를 이번 사이클의 불장으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올 수도 있다라는 예상 역시 많은 상태이죠. 이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홍콩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습니다. 이 중국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전히 많은 프로젝트와 거래소들이 중국을 기반으로 두고 있죠. 이 반감기와 ETF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유례없는 수준의 압력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금리입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다가 2022년부터 고금리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고금리는 결국 많은 채굴자들에게 부담이 될 겁니다. 사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채굴자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고금리에 반감기까지 이어지니 예상보다 빨리 채굴자들도 정리가 될 겁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불장으로 가는 길을 빠르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이 처한 상황은 분명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블랙스완까지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분명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는 비트코인의 불장으로의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겁니다. 빠르면 올 여름, 늦어도 가을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리플사와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지속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 내 리플의 핵심 사업 운영에 큰 변화가 생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원 서류에 따르면 리플의 ODL 서비스가 더 이상 미국 기반의 거래에 XRP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전략적인 변화는 XRP가 유가 증권이며 XRP의 판매가 미국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는 SEC의 소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법원은 앞서 이미 기관에 대한 XRP 판매를 증권 제공으로 간주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 리플은 법적 환경을 준수하기 위해 리플은 미국 기반 ODL 서비스를 XRP에서 이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USDT로 전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리플 ODL은 미국 내에서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글로벌 고객 기반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XRP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ODL 솔루션의 경우는 과거 XRapid라고도 불리우던 솔루션인데요. 이 솔루션은 사용자가 사전에 XRP를 준비하지 않아도 사용 전에 수요에 따라 구매만 하면 즉각적으로 효율적으로 국경 간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동성 관리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현재 리플의 싱가포르 자회사는 신규 ODL 고객, 특히 미국 외 지역에 위치한 고객에 대한 XRP 판매 주요 계약 주체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지리적 변화는 리플의 ODL 거래가 주로 발생하는 국제시장,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하게 됩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어찌 보면 기나긴 소송 속에서 거래소를 통한 XRP는 증권이 아님을 이 약식 판결을 통해 확실히 되었지만 나머지 기관의 XRP 판매는 증권이었다라는 것에서 한 수 접고 들어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실상 리플사는 미국을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제적인 수요 또한 미국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한데 이번 소식에 대해 XRP 홀더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70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 자본의 미스터리라는 에르난도 데소토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2000년에 처음 나온 이 책은 비트코인의 탄생을 예견한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금융 인프라와 자본주의가 너무나 당연한 국가에 살기 때문에 이 책이 말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더욱이 비트코인이 단순한 원장일 뿐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말인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에르난도는 이 책에서 제3세계 국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게으르거나 그들의 문화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재정이나 물품 후원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3세계 국가들이나 이른바 후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공신력 있는 원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3세계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합법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부동산의 총가치는 무려 9조 3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가치는 미국에 유통되는 모든 화폐의 2배에 달하고 세계 20대 선진국들의 주요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모든 회사들의 자산을 합한 총액과 맞먹는 수치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자산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가치를 인정받을 합법적인 시스템입니다. 일례로 제3세계 국가들의 대부분이 간단한 개인 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도 무려 26개월간 관공서를 드나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물며 소유권 등기를 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설상가상 15년이 걸려 등기를 통해 합법적인 소유를 인정받는다라고 해도 그 또한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굳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소유를 인정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소유를 합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산은 자본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내 소유로 인정받는 부동산이 있어야 담보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고 그를 통한 리츠 상품도 개발이 되고 파생 상품도 생기며 자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소유 자체가 없으니 자본주의가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이 미국은 이런 일을 아주 잘했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국가도 못하는 일을 비트코인이 해줍니다. 이 비트코인의 원장에 기록 가능합니다. 이더리움은 보다 고차원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이런 모든 일들을 단번에 해결해 버렸죠. 비트코인이 P2P 간 자본의 움직임을 기록만 하는 너무 단순한 의미 없는 데이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공인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데이터가 얼마나 자본주의에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은 그런 점에서 혁명입니다. 단순히 오늘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줄 제3세계에 인정받지 못한 자산을 자본세계로 끌어올 엄청난 변화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